백만개미 브런치 카페를 찾아주신 여러분, 오늘도 환영합니다. 오늘은 초보 개미 투자자들을 위한 꼭 알아야 되는 이야기 중에서 14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공매도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기는 시장을 빠지게 하는 짓누르는 아주 나쁜 행위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어떻게 보면 공매도가 가지고 있는 순기능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거를 좀 살펴보고 또 정부에서 지금까지는 유예되어 있지만 금지되어 있지만 내년 3월 16일부터는 새롭게 공매도가 재개된다. 그런데 이제 그동안 외국인과 기관에 편중됐던 거를 개인도 공매도에 참여할 수 있게 상당히 많은 부분을 개선해서 내놓겠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한다는 얘기는 아직 나온 건 없지만 정말로 그게 이제 다시 제기되면 우리 개인 투자가 입장에서는 어떻게 공매도라는 상품에 대해서 대응해야 되는가 그걸 중점적으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 여기 뭐 글자 그대로 공매도 없는 거예요. 없을 공짜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걸 판다는 거예요. 없는데 매도를 해. 네, 그래서 영어로 우리가 이거를 숏을 때인데 여러분 이제 이 숏 얘기는 다음에 이제 옵션에서도 그렇고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숏 스탁 셀링 이런데 이제 숏이라는 말은 이런 겁니다. 이게 때려내는 거니까 향후에 시장을 나쁘게 떨어지는 쪽으로 본다 이런 말이 함축되어 있어요. 여러 그 주식 용어에서 여러 번 사용되는 말입니다. 숏. 숏의 반대 개념은 롱. 그렇죠. 이게 뭐냐면 어떤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이 예상이 돼요. 내가 딱 보니까 이게 주가가 빠질 것 같다. 그러면 해당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주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주식 올라갈 것 같다 그러면 빨리 사면 되는데 떨어질 것 같다 했을 경우에 개인 투자가 속수무책이잖아요. 어떻게?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주식을 빌려서 매도를 한다. 그런 투자 전략을 이제 공매도다. 그러니까 이게 새롭게 새로운 상품을 내는 거죠. 다시 말해서 주식시장이 가라앉을 때도 돈을 버는 그런 상품을 만들자. 그러니까 지수 전체를 거는 게 인버스라면 이거는 이제 개별 종목에 관해서 거는 거고 오늘 이 시간에는 이런 이제 공매도 중에서도 주식에 관한 부분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유가증권도 있긴 한데 주로 주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실제로 주가가 하락하면 하락을 예측대로 하락하면 이 공매도 했던 가격보다 어떻게 해요? 낮은 가격에 매수를 해서 이거를 우리가 매수를 해서 갚는 거죠. 그걸 우리가 숏친 거를 커버한다 해서 숏 커버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재매수를 해서 빌려온 주식을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이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30억이에요. 아파트가 30억이에요. 근데 내가 딱 보니까 이게 아파트가 이게 상투 같아요. 그래서 이게 향후 빠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주식이 아니라 아파트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래서 나는 이게 한 25억 정도까지 단기간에 빠질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무슨 팔 아파트가 있어야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빌려서. 만약에 주식이라고 그러면 이런 게 있으면 참 재밌겠죠? 예. 그래서 이제 빌려서 아파트를 팔은 다음에 25억에 사서 다시 줘요. 갚아요. 아파트를. 숏 커버링을 하죠. 그러면 얼마 남아요? 5억이 남죠. 뭐 말하자면 그런 겁니다. 주식에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싸게 팔아놓고 싸게 사면 차익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차익을 이익으로 삼는 게 우리가 말하는 공매도입니다. 공매도. 이게 공매도를 왜 치나? 그런 거 궁금하셨을 텐데 기본 개념은 이제 잡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뭐 아무 때나 공매도 막 하면 다 먹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주식을 사서 돈을 버는 것도 이게 저점을 제대로 찍어야지 저점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고점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손해나죠.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공매도도. 근데 이제 공매도를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그런 전략적 환경이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자 이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죠. 이 전략 환경이 어떤 건가. 우리가 이거를 잘못 알고 있는데 주로 이거는 초단기 매매 차익을 노리고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거를 되게 강구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인덱스를 기준으로 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쇼세, 그러니까 앞으로 시장이 나쁠 거에 거는 거는 이건 초단기 매매 차익을 노리는데 사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어, 다음 장쯤에서 이제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거를 굉장히 길게 롱텀으로, 그러니까 내가 좋은 회사 주식을 매수해서 롱텀으로 오래 끌고 가서 수익을 내겠다 하는 그 일반적인 주식 사서 이익을 노리는 그런 거하고는 정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초단기 매매 차익이 목적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가가 막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욕인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되면 좋은데 그 다음에 얘가 다시 이렇게 가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공매도를 했는데 여기까지 이거 뭐 제대로 됐구나 이래서 얼른 사서 상환을 못 했는데 얘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이거 큰일 나잖아요. 역마진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단타용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이거 고점에 팔아야지, 그리고 저점에 사서 갚아야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고점과 저점을 그렇게 기가 막히게 찾아낼 수 있느냐는 문제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로 초단기 매매에 많이 쓴다. 이렇게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좀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거 제가 이제 그래프로 한번 보여드렸는데 한번 볼까요? 우리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요쯤 되니까 공매도를 치고 싶은 거예요. 얘 상투인가 봐. 그래서 여기서 공매도를 쳤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주가가 이렇게 빠지니까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뭐 이쯤이나 여기서 어떻게 해요? 어, 커버링을 해야지. 그러니까 매수해서 갚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못했어요.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장이 이렇게 해서 그냥 터닝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해요? 역마진 생기잖아요. 그렇죠. 여기 위에서부터는 계속 역마진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여기 이렇게 역마진 생기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 여기서 공매도를 친 분은 여기서는 먹을 수 있지만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추세가 이렇게 하향 추세로 갈 때 그때 공매도를 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추세가 변곡점인지 아닌지 모르는 요 초반 언저리에서 공매도를 치는 거는 이론상으로는 여기서 치는 게 제일 좋다고 말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이런 순간을 찾기가 되게 힘드니 이렇게 시장이 뭔가 하향으로 추세가 이렇게 꺾여졌다는 확인을 줄 때 하는 게 맞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거는 확인 사살용이다. 이 원래 이렇게 해서 시장이 이제 여기서부터는 시장이 왜냐하면 지난번 이제 고점을 반등해서도 못하고 계속해서 이제 떨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일 때 사실은 이쪽 구간이 공매도 구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업계 선배 분들한테 옛날에 40여 년 전에 제가 처음에 증권사 입사했을 때 이제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확인 사살용. 그러니까 이게 가격이 이 주식 가격이 아주 무너지는 마지막 단계에서 공매도를 치는 게 가장 확률도 높고 많이 먹을 확률이 높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이 그래프만 봐도 아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고점을 우리가 어떻게 저렇게 기가 막히게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일찍 공매도를 치면 자기 개인 생각으로 이건 됐다. 상투다 이러고 일찍 치면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단기 매매이면서 추세가 하락이 어느 정도 확인된 다음에 확인 사살용으로 공매도를 많이 활용한다. 이 점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제 늘 걱정하는 공매도의 이 나쁜 점, 그거 좋은 점, 이걸 한번 알아보죠. 자, 공매도를 이제 누가 여기서 공매도를 쳤어요. 공매도를 치면 어떻게 돼요? 매도가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시장에서 수급이 깨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주가가 하락하죠, 일단.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기업 가치와 무관하게 시장의 수급을 가지고 이게 움직여서 주가를 하락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기업 가치가 왜곡돼. 예. 여러분 이제 이거 예전에
공매도 허용할 때 셀트리온이 이렇게 해서 많이 힘들어했죠. 그러니까 기업 가치는 그대로인데 공매도를 냈다 때려버리니까 시장에 팔자 물건이 많아지니까 주가가 하락하고 결국은 기업 가치는 변한 게 없는데 주가만 빠지는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투자자들이 손실을 입죠. 원웨이로 주식을 할 수밖에 없는 특히 개인 투자가들 같은 경우에 어떻게 돼요? 이게 손실이 나는 거예요. 주가가 막 이렇게 해서 확 빠지니까 이건 뭐 어떻게 뭐 방법이 없죠. 이 부분에서 개인 투자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야 이거 회사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거 팔면 어떻게 해요? 손해가 이제 실현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공매도를 친 세력 입장에서 보면 주가가 여기 있다가 여기 내려왔으니까 이만큼 어떻게 돼요? 차익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공매도 차익이 발생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기서 냉큼 공매도 재매수를 해서 상환을 하죠. 물론 이제 주식 빌려올 때 수수료는 있지만 그건 뭐 워낙 조금이니까 시세 차익에 비하면 그래서 이제 이만큼의 시세 차익을 보면서 재매수를 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 매수 재매수건 뭐건 어쨌든 이건 시장에서 요 순간에는 이거는 뭐예요? 매수 세력일 수밖에 없잖아요. 예, 요 순간에는 이게 매수 세력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매수 세력을 발생시켜서 이게 이제 시장의 긍정적인 면으로 많이 평가가 되는 거. 그게 이제 하나고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아무것도 없는 회사가 괜히 막 올라 이렇게. 예, 올랐을 때 여기서 공매도를 열어주면 예, 주가가 이렇게 말도 안 되게 그냥 괜히 올라가는 걸 좀 억제시킬 수 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순기능이죠. 예. 근데 이제 우리 일반 투자가들은 이거 하고 싶어도 잘 못해요. 왜냐하면 일반 투자가인데 못한다는 법은 없는데 일반 투자가가 이거 하려면 너무 어렵게 해놨어요. 너무 어렵게 지금 제도를 해놨기 때문에 주로 상당 부분을 외국인 투자가들, 그 다음에 기관들이 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2021년 3월 15일까지 공매도가 금지돼 있어요. 근데 그게 지나면 2021년 3월 16일부터 새롭게 공매도를 허용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때는 우리가 신용 거래하는 것처럼 그 빌려오는 주식을 증권 금융으로부터 일반 투자가들도 어렵지 않게 빌려서 그거를 공매도를 할 수 있게 하겠다. 뭐 지금까지는 뭐 그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 계속 지금 뭐 뉴스에 보면 관계 당국이 계속 뭐 고민하고 있다 이래요. 고민을 이제 충분히 많이 하셔갖고 이번에 내놓을 때는 좀 제대로 개인 투자가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안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제 공매도가 이루어지고 마무리되는 과정입니다. 자, 공매도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원래 차입 공매도하고 무차입 공매도하고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것만 지금 허용돼요. 차입 공매도만. 이건 뭐냐면 차입이 확정된 타인의 주식을 빌려 매도. 이 뭐냐면 이 무차입 공매도는 주식이 없는 거예요. 그냥 없는 상태에서 그냥 일단 파는 거예요. 판 다음에 떨어지면 사서 넣겠다 이런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이거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 사고가 자꾸 나니까. 왜냐하면 이거를 있는 주식을 빌려다가 매도하는 것만 지금 허용되고 있어요. 근데 앞으로 당분간은 이것만 허용할 것 같은 공산이 커요. 왜냐하면 이 무차익 공매도를 하면 이게 자꾸 사고가 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막 1960년, 70년대 이때는 이 무차익 공매도가 사실상 행해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전산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전산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무차입인지 차입인지 이걸 확인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이런 게 있었죠. 약간 이 합법과 불법 그 사이를 이제 걸어가는 그런 매매지만 예전에 있었는데 어쨌든 간 우리는 차입 공매도만 지금 허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요거를 한번 보시기 바래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내년 3월 16일부터 공매도가 허용돼도 우리는 차입 공매도만 허용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공매도가 이게 어떤 형태로 했냐면 요때 리먼 사태 났을 때잖아요. 이때는 이 8개월 동안 못하게 그때도 막은 적이 있어요. 금융주는 아예 막아버리고 요때 비금융주 그렇게 됐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부 허용했다가 또 이제 다시 금지 3개월 한 적이 있고 또 허용하고 지금은 이제 코로나 팬데믹 사태 나기 전까지는 다 허용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막은 거예요. 막았죠. 그래서 일단 내년 2021년 3월 15일까지는 공매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될 게 뭐냐면 요거예요. 요때부터 새로운 공매도 요거를 마련하고 있다 이래요, 지금. 그러면 이게 지금 공매도를 금지시켜야 된다고 얘기하는 그 배경에는 뭐가 있었냐면 너무 이거는 외국인과 기관만 할 수 있게 하고 개인 투자가의 손발은 묶어놓은 거다. 그래서 개인 투자가도 똑같은 조건에서 할 수 있게 이거를 열어달라 지금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때 2021년 3월 16일부터 실행되는 공매도 정책에서 개인들도 상당 부분 자유롭게 매매가 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거는 뭐 꼭 나쁜 거라고만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여러분들은 지속적인 상승장만 경험하셨으니까 그런데 지속적인 상승장이 아닐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주식 투자하는 분들은 이렇게 짧게 공매도해서 또 지수로는 인버스도 있고 또 두 배를 주는 곧버스도 있고 또 이런 공매도를 종목별로 할 수도 있고 이런 게 상품이 다양해야 되는 게 참여자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물론 잘만 한다는 전제가 있지만요.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공매도가 재개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에요. 근데 다만 그것 자체를 너무 그 외국인과 기관 그리고 개인이 이렇게 서로 똑같지 않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게임을 하게 하면 안 될 것이다. 그것만 된다면 우리가 이것도 똑같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낮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도 하는데 비싸다고 생각하는 걸 팔아서 낮게 사서 이익을 내는 걸 왜 못하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제약이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렇게 이제 편하게 생각하시고 이 3월 임박해서 정부에서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아주 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어떻게 이 공매도를 실제로 돈 버는데 이용해야 될까에 대해서 한 번 더 그때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그 공매도라는 개념에 대해서만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백만개미 브런치 카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브런치 카페를 찾아주신 여러분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